인종하기 전에 예종의 관학지능책 중에 청형각과 보문각 설치 좀 추가하고 갈게요. 자, 하는 역할은 장서, 책을 보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청년각 하면 경연하기 위해서 궁궐에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이 붙으면 건물이라는 뜻이죠. 이 경연의 뜻이 뭐냐? 청년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왕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경연이. 그래서 이 예종이 관학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경연장을 만든 거예요. 청형각, 보문각이라는 경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연을 한다는 얘기는 국왕과 얼굴을 틀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학지능책으로 활용한 거예요. 야, 여기 관학 오면은 국왕이랑 얼굴 투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관학지능책으로서 청형각과 보문각, 이 경연하는 곳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청형각과 보문각 차이가 뭐냐? 보문각은 이 청년각이 아까 전에 궁궐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궁궐에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왔다 갔다 출입도 힘들고 숙직도 해야 되는데 숙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궁궐 밖에 또 하나의 경연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보문각이다. 그래서 이 보문각, 이걸 외우기 위해서 보문을 학문을 보충하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문이 보충하다. 문이 학문이에요. 보가 보충하다. 문이 학문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보문각이 궁궐 밖에 있으니까 학자들이 궁궐 내에서는 불편해서 잘 못 쉬었고 이제 궁궐 밖에 있는 보문각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보문각에서 좀 쉬기도 하면서 학문을 보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청형각은 궁궐에 있는 경연장, 보문각은 궁궐 밖에 있는 경연장.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인종 업적 볼게요.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인종은 엄청나게 고생한 왕이에요. 인종은 이 다양한 인종들에게 시달렸다. 인종이 다양한 인종들에게 시달렸다. 그래서 어떤 인종들에게 시달렸냐? 이자겸, 장인어른이 난 일으켰죠. 묘청, 신한대 난 일으켰죠. 이 묘청의 난청과 싸운 사람이 김부식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가면은 남송, 중국의 남송과 여진, 금나라 얘네들이 다 이 인종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대내적으로는 장인어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어요. 막 인종 개무시하면서. 그리고 묘청은 또 서경으로 천도하자 계속 주장하다가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난을 일으켜버린 게 묘청이고요. 그리고 이 묘청이랑 싸운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제가 암기를 위해서 묘청의 난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난인데 그냥 인종의 처지를 불쌍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인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묘청의 난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이 남송, 중국에는 남쪽에 남송이 있고 북쪽에 여진족이 성장해서 금나라를 건국했어요. 원래 고려가 남송, 송나라랑 친했는데 금나라가 힘이 세지고 난 다음에 야 고려 너희 우리랑 같이 동맹 맺어 이러면서 서로 친하기를 바라니까 고려가 중간에서 난처해진 거예요. 이게 송나라 편도 못 들고 금나라 편도 못 들고 애매해진 그때 그 고생한 왕이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 업적. 자 보기 위해서는 인종을 이해하려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누구냐? 이 인종의 아버지죠. 예종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예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인종한테도 또 이자겸이 2명의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인종은 아버지가 예종이죠. 엄마는 이자겸의 딸이었는데 그 이자겸의 또 다른 딸, 그러니까 인종에게는 이모겠죠. 엄마의 여동생들이었으니까. 인종은 엄마의 동생, 이 이모 2명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인종을 이렇게도 말해요. 다양한 인종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겸, 묘청 이 다양한 인종들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뭐가 됐냐? 이모와 결혼한 인간 말종이 됐다. 인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종을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셔서 야 이모랑 결혼한 인간 말종이다. 왜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됐냐? 이자겸 때문이죠. 장인어른. 그래서 이자겸 기준에서 보면 인종의 외할아버지죠. 왜? 엄마의 아버지니까. 인종의 할아버지예요. 이자겸이. 근데 할아버지 딸이랑 결혼을 한 거야. 인종이. 그러면서 또 장인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겸은 인종에게는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한 이런 애매한 관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자겸이 어떻게 권력을 이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딸들을 2명의 왕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은 또 출가시켜요. 그래서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아들은 승려로 만들어서 이제 불교 세력과도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또 당시 여진 정벌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무신 척준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도 또 딸내미들 시집 보내서 사돈을 맺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다 여기저기 보내면서 권력을 엄청나게 쌓아갔다. 이자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겸이 이렇게 힘이 세서 인종도 막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눈치챈 이자겸이 먼저 난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서 궁을 불태워버리고 인종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 위기의 찰나에 그때 마침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가 멀어져요.
원래 실질적인 힘, 무신이었기 때문에 척준경이 이 실질적인 힘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가 멀어져요. 어떻게? 인종이 딱 보니까 이자겸이랑 척준경을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갖고 있던 척준경이 이자겸을 내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힘이 있던 척준경도 정지상에게 나중에는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에서 이자겸을 외우려면 이자겸은 인종을 고생시킨 왕이에요. 그것만 특징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겸을 이렇게 외울게요. 이자를 두 개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이자겸은 인종의 할아버지기도 했고 장인어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자리를 겸한 사람이 이자겸이다. 근데 이자겸은 겸했어. 뭐를? 할아버지도 겸하고 장인어른도 겸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자리를 겸한 사람이다 하면 이자겸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묘청의 난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자겸이 궁에 불 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궁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또 금나라는 막 힘이 점점 세지면서 고려에 계속 압박을 강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막 고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이 이걸 이용해서 야, 서경에 궁만 지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금나라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천하통일할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서경에 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서경에 궁을 지었는데 그러면 막 금나라도 항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대했던 변화는 없고 되려 막 이상한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막 불길한 일만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이 딱 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서경으로 수도 못 옮기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묘청이 이 서경천도 주장 이게 무의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는데 묘청과 정지성이 같은 편이 돼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막은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김부식과 정지상 특징을 비교해보면 김부식은 당시 개경파 문벌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중국을 숭상하려고 그러고 신라를 계승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정지상은 서경파예요. 서경으로 가자. 그리고 자주적이었어요. 북쪽으로 치고 나가자. 중국이 뭐가 무섭냐. 그리고 개혁적이었고 뜯어 고치자.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김부식과 묘청 정지상 간에 경쟁을 했으나 김부식 기득권층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묘청의 난으로 인해서 분사제도, 서경을 리틀스토로 만드는 서경을 띄워주는 제도죠. 그리고 삼경제도도 개경, 서경, 남경 해서 세 개의 이 삼경은 굉장히 의미 있게 띄워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서경을 띄워주는, 서경을 이제 올려주는 이런 제도를 다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분사제도, 삼경제도 다 폐지되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묘청, 정지상파가 서경파에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고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제1대 사건이다.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자, 묘청의 난 때 국호는 대위국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대위가 클 때 위가 행위, 뭔가를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뭔가를 할 나라다. 그래서 대위국으로 지었고 서경에 지은 궁궐 이름이 대화궁이에요. 다 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연호는 천개로 했어요. 하늘천에 개가 열릴 개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난 일으킨 뒤에 어울리는 칭호죠. 그리고 군대는 천견충의군으로 했어요. 천을 중시한 거예요. 하늘이 보낸 충성스러운 군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롭게 나라 건설할 때 보통 천 많이 사용하죠. 고려 건국하고 연호 천수, 발해 건국하고 연호 천통, 묘청의 난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 천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묘청의 난과 관련된 거에는 천자가 많이 쓰이고 대자가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울게요. 묘청의 난은 묘청 정지상,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이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서경파, 개혁적, 진취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경파의, 보수파의 기득권층에 비해서 천대를 받았죠. 묘청이나 정지상이 김부식 기득권층에 비해서 천대를 받았으니까 천대받는 이 서경 세력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천대. 그래서 천 하면 천견충이군, 연호 천개 이런 식으로 천자가 많이 쓰이고 대에서는 대위국, 대화국 이런 식으로 천자와 대자를 많이 쓰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종업적 볼게요. 인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말씀드렸고요. 관학지능책으로 경사 6학을 정비합니다. 국자감에 있는 학과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 문종 때 최충이 사학 구제학당지였죠. 예종 때 관학지능책으로 7제를 만들었죠. 인종 때 관학지능책으로 6학을 설립합니다. 숫자가 9, 7, 6 이렇게 숫자가 고려 왕이 뒤로 갈수록 숫자는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 6학이 인종 때 만들어진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6학을 경사 6해서 지었는데 경사 6갑이라고 할게요. 보통 6갑 떤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종에게 이런 특징을 부여할게요. 장인어른이 6갑 떨어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죠. 신하 묘청이 6갑을 떨어서 묘청의 난을 일으켰죠. 이렇게 신하들의 6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왕이에요. 근데 이 경사도 6갑을 떤 거예요. 경사가 뭐예요?
경찰 공무원 직위 중에 병사, 경장, 경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사, 경찰이에요. 경찰이면 공무원이니까 인종,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인 경사도 육갑을 떨더라. 인종에게. 그래서 경사 육갑하면 경사, 경찰 공무원이 육갑을 떨었어? 어떤 왕에게? 신하들 육갑에 고생한 인종에게 육갑을 또 떨었다. 그래서 경사 육갑하면 신하들 육갑에 고생한 인종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관악지능책 정리해보면 숙종 때 서적포를 열어서 관악지능책의 포문만 열고 딱 업적 한 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종 때는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설치 여러 개의 관악지능책이 나오고요. 마지막 관악지능책의 마지막 인종 때는 경사육학을 정비해서 딱 하나의 업적이 있더라. 시작! 숙종 때 관악지능책 업적 한 개, 서적포 설치. 인종 때 딱 하나, 경사육학 설비. 그래서 경사육학 정비는 경사가 육갑을 떨더라. 누구한테? 고생한 신하들 육갑에 고생한 인종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송나라에 사신 서궁이 고려에 와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저술을 해요. 짧게 말해서 고려도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115년에 여진족이 성장해서 금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래서 금나라 힘이 세지니까 중국 남쪽에는 송이 있고 북쪽에 금나라가 대치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야, 너 나랑 같은 편에 나랑 같은 편에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자기네 편에 두려고 어떻게 금나라 사신, 송나라 사신 다 자꾸 고려 와서 이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에 이제 금나라 사신도 많고 송나라 사신도 많이 왔다. 그때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궁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보고 나서 고려도경이라는 걸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도경 어떤 의미냐? 도가 그림도고 경이 글경이에요. 고려를 그림과 글로 설명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림에 집중을 해서 외국 사신이니까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그냥 표현해버리는 게 훨씬 전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신이라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고려도경에 그림도에 집중하셔서 고려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이니까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려도경에 도를 보고 외국 사신, 서궁이 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도경은 송나라와 금나라가 서로 자기네 편이 되자고 서로 이제 고려를 압박하면서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 인종 때 송나라 사신이 와서 고려도경을 썼다. 그리고 인종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인종 때 묘청의 난이 있다고 그랬죠. 신하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육갑을 떨어서 고생한 인종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그리고 김부식하면 삼국사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종 때 삼국사기 편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종 때 상정고금 예문을 편찬해요. 최윤희 등의 사람이 편찬을 하고요. 이게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건 최후 때고요. 이제 책으로 처음 만들어진 건 인종 때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상세히 정한다. 뭐에 대해서? 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예문, 예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예에 대해서 상세히 정한 책이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인종 때 장인어른 이자겸에게 마구 휘둘렸죠. 그래서 막 이모랑 결혼하고 이런 폐륜을 저지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모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인종은 이 땅바닥에 떨어진 예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책을 편찬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상정고금 예문은 예의에 대한 책인데 예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인종 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인종은 1146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146년 146 이거 외우기 위해서 인종은 146 이렇게 외울게요. 146 1사가 뭐냐? 인사는 아시죠? 인사이더 사교성 좋은 사람. 근데 1사는 1등 인사를 1사라고 그래요. 1등 인사. 인사 중에서도 1등 핵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종은 146 이렇게 외우면 146가 146이 되겠죠. 그래서 인종은 146 왜 1사냐? 남송, 여진, 이자겸, 묘청, 김부식 등등 사이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인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런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다 친하게 지낸 1사유, 1등 인사유.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 친하게 지냈으니까 1등 인사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인종은 1사유 이렇게 해서 146 이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인종 정리할게요. 다양한 인종 때문에 엄청 고생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됐다? 이모랑 결혼하면서 인종 말종이 된 사람이 인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양한 인종이 누구였어요? 이자겸, 묘청, 김부식 이런 사람들 난 일으키고 싸우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인종 때 있었다 생각하시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송과 금나라도 서로 대치 관계에서 서로 고려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고려에 압박을 가했어요.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고려에 기웃거렸고 그때 송나라에서 온 사신 서궁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쓰더라. 그래서 고려 도경에서 도가 그린 도를 보고 외국 사신이 그림으로 그리는 게 고려를 표현하기가 더 편해서 그림으로 고려 도경이라는 걸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경사육합 인종대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경사육갑을 외우라고 그랬죠. 경사는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도 육갑을 떨더라. 신하들에게 신하들 육갑 때문에 고생한 인종은 심지어 자기 신하였던 공무원이면 왕의 신하니까 이 공무원인 경사조차도 육갑을 떨더라. 그래서 경사육갑은 인종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숫자 줄어드는 거 보면 구제합당, 문종, 칠제, 예종, 경사육합, 인종 왕이 뒤로 갈수록 숫자는 줄더라. 요거 생각하시고 상정고금 예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에 대해서 상세히 정해놓은 이게 인종이 이때 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이 예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예에 관한 책을 썼다. 그게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다.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묘청에 난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